자, 이 시간은 우리가 그동안 이제 연립방정식 두 개의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두 개를 사용해서 x, y를 갖다가 구하는 것을 학습했습니다. 이것을 직선으로 나타내면 이와 같이 만나는 점, 이게 x 좌표고 이게 y 좌표일 때 둘 다 x, y가 똑같은 해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연립방정식을 푼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 흔히 요즘 학생들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데 말로서 이제 문제가 주어지는 거죠. 말로서 문제가 주어지면 어떻게 돼? 식을 세우고 그걸 푼 다음에 조건에 맞는지 그 답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x, y로 나타낼 것을 구한 다음에 그것을 갖다 문제의 뜻에 맞는 연립방정식을 세워요. 여기서부터 이제 똑같은 거죠. 지금까지 학습했던 걸 풀고 단지 하나 문제에 맞는지, 문제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거리가 마이너스가 나온다든지, 그죠? 이렇게 되면은 나이가 마이너스가 나온다든지 이러면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거를 여기에 이 단원에서는 식을 세우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냥 읽어가면서 어떻게 식을 세우는지 또 여러분 나중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예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나이 합은 80이고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4살 이래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나이는 각각 몇 살인가? 그러면 아버지의 나이를 우리는 이제 여기서 X라고 놓은 거죠. 그죠? 관계는 아버지의 나이와 어머니의 나이를 합해서 80세래요. 그죠? 아버지의 나이하고 어머니인데 어머니 나이, 여기 뭐라 하냐면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4살이 위래요. 그러니까 어머니 나이에다가 4살을 더하면 아버지의 나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나이를 X로 놓고 어머니 나이를 Y로 놓으면 둘이 두 나이를 합하니까 얼마? 80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Y, 어머니 나이에다가 4살을 더하면 아버지 나이하고 같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둘의 연립방정식을 풀면, 자, X 플러스 Y는 80이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이걸 이쪽으로 이양시키겠습니다. X 마이너스 아버지 나이에서 어머니 나이를 빼면 4살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은 우리가 간단하게 풀 수가 있죠. 2x는 84, x는 42. 아버지의 나이는 40인데 어머니의 나이는 아버지 나이보다 4살이 아래니까 y는 42에서 4살을 뺀 38세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조건에 맞나 봐보세요. 둘이 합해가지고 80세가 되고 둘의 차이, 어머니의 나이보다 아버지 나이가 4살이 많죠. 그래서 아버지의 나이는 42세가 되고 어머니의 나이는 38세가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XY로 해서 연립방정식 X는 42, Y는 38. 왜? 아버지의 나이를 X라고 놨고 아버지의 나이를 X라고 놨고 어머니의 나이를 Y라고 놨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계속 이렇게 풀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문자로 바꾸어서 풀었다는 겁니다. 유제 1번, 2번도 근데 유제 1번은 똑같은 거니까 하고 유제 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각각이니까 어느 걸 구하니까 아버지와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이를 X라고 놓을까요? 아들의 나이를 Y라고 놓고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X는 아들의 나이가 뭐예요? Y잖아요. 그죠? 아들의 나이의 3배래요. 그죠? 이렇게 된 거잖아요. X는 3Y. 10년 후에는 10년 후에 아버지 나이는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10년 후에는 10살을 더하면 되겠죠. 10세로. 그죠? 아들의 나이는 Y였으니까 아들도 10년을 더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때는 2배가 된대요. 아버지의 나이가. 그러니까 아들의 나이에다가 2배를 하면 이런 식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X 플러스 10은 2Y 플러스 20이 되는 거죠. 그죠? X가 3Y니까 이거 그냥 갖다 이렇게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러면 3Y 플러스 10은 2Y 플러스 20.
자, y를 이쪽으로 좌변으로, x를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3y-2y니까 y는 10. 그럼 아들의 나이는 몇이에요? 아들의 나이는 10세네. 그죠? y가 아들의 나이는 10살이고 아들의 나이는 10살이고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3배였대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30세였나요? 예. 현재 아버지 나이와 그럼 한번 조건에 맞나 보시자고요. 아들의 나이의 3배를 하니까 맞고 10년 후에는 40세가 되죠. 아들은 20세가 되죠. 2배가 되는 게 맞네요.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서 풀면 돼요. 자, 가격에 관한 문제를 이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도 형은 동생보다 2만 원을 더 저금을 했대요. 앞으로 형은 매달 5천 원씩 하고 동생은 3천 원씩 저금을 한다면 6개월 후에는 형의 저금액이 동생의 저금액이 2배가 된다. 이렇게 했죠. 그죠? 이것도 여기서 식을 세워주겠네. 현재 동생의 저금액을 X, 형의 저금액을 Y라 그러면 형은 동생보다 2만 원을 더 저금했네. 그러면 동생의 저금액에다가 2만 원을 더하면 형의 저금액이 되는데 지금 현재니까 뭐랄까 형의 저금액을 X라고 놓을까요? 동생의 저금액 Y라고 놓자고요. 그러면 현재를 보겠습니다. Y에다가 형이 2만 원 더 저금했으니까 동생의 저축에다 2만 원을 더하면 X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식 하나가 더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형은 매달 5천 원씩 하고 동생은 3천 원씩 적금을 한다면 6개월 후에는 동생의 저금액이 200이 된대요. 자, 그러면 자, 이 동생은 얼마? 지금 현재 Y잖아요. 그죠? Y에다가 6천 원씩 얼마를 했어요? 동생은 3천 원씩 6개월 했으니까 얼마예요? 동생은 3천 원씩 6개월이니까 18,000원이네. 그죠? 형은 X에다가 얼마를 5천 원씩 6개월 했으니까 3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식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6개월 후에는 형의 저금액이 동생의 저금액이 2배가 된다니까 이게 동생의 저금액이잖아요. 여기다 2배를 하면 형과 같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풀면 되겠습니다. x-y는 2만. 자, 이걸 풀면 어떻게 되나요? 2y, x, 그러니까 한쪽으로 오겠습니다. x-2y는 18,000원. 이거 얼마요? 3만 원인가요? 2y는 3만 원. 맞죠? 2y하고 2y 플러스 36,000원인데 y는 좌변으로 이항을 해서 x-2y 됐고 3만 원을 오른쪽으로 이항을 하니까 36,000원 마이너스 3만 원 얼마예요? 6,000원이 되겠네요. 자, 1, 2의 연립방 형식을 풀어라. 여기서 또 숫자가 좀 크다 하더라도 풀 수 있죠. 이렇게 빼니까 얼마가 돼? 이거 없어지고 마이너스 y에서 마이너스 2y를 빼니까 플러스 2y가 되니까 y는 얼마? 빼니까 14,000원이네. 그죠? 현재 동생의 저축액은 14,000원이에요. 형이 얼마를 했다고요? 형은 2만 원 더 했으니까 현재 형은 34,000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각각 동생의 저금액은 14,000원. 형의 저금액은 34,000원. 한번 확인해 볼까요? 형이 6개월 동안 여기다가 5, 6, 33만을 더해봐요. 그 다음에 동생은 3,000원씩 6개월 하니까 18,000원을 더해봐요. 그럼 둘이 더하니까 얼마? 44,000원. 맞죠? 동생이 이거 반대로 했네. 동생이 위니까 동생이 여기가 18,000원이고 형이 3만 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형은 얼마예요? 64,000원이 되는 건가요? 34,000원에다 3만니까 형은 64,000원. 동생은 얼마? 18,000원에다 14,000원이니까 32,000원이니까 조건에 맞죠. 6개월 뒤에는 형이 2배가 된 거네요. 식을 세우는 거 무엇을 x, y로 놓을지만 하고 연립방정식 풀어서 조건에 맞는지 보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유제는 여러분들이 풀고 이제 한 번 더 해볼까요? 이거 가격에 관한 문제. A군은 연필 8자루와 공책 5권을 사고 6,400원을 지불을 했다. B군은 같은 연필 3자루와 같은 공책 2권을 사고 2,500원을 지불했다. 이 연필 한 자루와 공책 한 권의 값은, 연필 한 자루의 값을 X라고 놓겠습니다. 공책 한 권의 값을 Y라고 놓을게요. 그죠? 그러면 이게 연필 한 자루 값이에요. 근데 A군은 8자루를 샀으니까 얼마? 한 자루 값이 X1이니까 8 곱하기 X가 되겠죠. 공책은 몇 권을 샀다고요? 5Y를 샀는데 얼마? 6,400원을 지불을 했대요. B군은, 이건 이제 A군에 관한 거예요. B군은 연필 3자루래요. 그러면 3자루니까 X가 연필 한 자루의 값이니까 이렇게 되고, 공책 2권을 샀대요. 2Y를 샀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2,500원이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자, 연필 한 자루와 공책 한 권, XY를 구하면 되는데 이거 개수가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자, 붉은색으로 해서 여기다가는 뭐를 할까요? 곱하기 요거를 맞추겠습니다. 2를 하고 여기는 곱하기 5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6X 플러스 10Y는 12,800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15X 플러스 10Y는 12,500원인가요? 5, 25에 12,500원이 되겠습니다. 둘이 뺐어요. X는 얼마? 300이네. 그죠? 어디다 갖다 집어넣을까요? X 300을 제일 편한 데가 여긴가요? 300을 여기 하면 900원이네. 그죠? 2Y는 900을 오른쪽으로 이항시키니까 1600이 되네. Y는 얼마요? 800이 되네요. 즉, 뭐예요? 공책 한 자루에, 연필 한 자루는 얼마요? 300원. 공책 한 권 얼마요? 800원. 당연히 맞겠지만, 한번 볼까요? A군 연필 5자루니까 2,400원. 그 다음에 공책이니까 4,000원. 둘이 더 하니까 6,400원 낸 거 맞죠? B군은 연필 3자루니까 900원. 더하기 공책 2권이니까 1,600원. 그럼 2,500원 맞죠? 그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유제 3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제 3번은 오히려 쉬워요. 사과의 값을 갖다가 X라고 놓고 배를 Y라고 놓으면 X 플러스 Y는 얼마예요? 15죠. 그죠? 그 다음 사과는 얼마? 900원이니까 900X. 그 다음에 배는 1200원이니까 15개, 한 개에 1200원 하는 배. Y기에 샀다고 그랬죠. 1200원 하는 거 Y에 사가지고 이게 얼마를 냈어요? 15,300원을 냈다.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수에 관한 문제. 두 자리의 정수가 있다.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16이래요. 두 자리 정수 어떻게 넣을까요? 여기서처럼. X라고 놓고 Y라고 놓자고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35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3 더하기 5가 이 숫자가 아니죠. 이거는 실제로 30 더하기 5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을 때 뜻을 파악합니다.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은 16이니까 이거는 X 더하기 Y가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자리의 수를 X라고 놓고 1의 자리 수를 Y라고 놓으니까 이거는 X, Y 이렇게 됐겠네요. 그죠? 그래서 각 X 플러스 Y는 16이라는 얘기네요.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은 16이고 그 다음에 이 수의 10의 자리와 10의 자리의 숫자와 1의 숫자를 바꾼 두 자리의 정수는 자, 이렇게 된 거죠. YX는 처음서보다 18이 작대요. 이 수보다 얘가 작은 거예요. 그죠? 바꿨는데 18이 작으니까 얘가 18을 더해주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숫자 3호는 30 더하기 5로 표시해야 돼요. 이 앞에는 뭐를 곱해요? 3 곱하기 10 더하기 5 이렇게 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65는 뭐예요? 6 곱하기 10 더하기 5 이렇게. 자, 10을 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10x 플러스 y가 되겠죠. 얘는 자리를 바꿨으니까 10y 플러스 x가 진짜 숫자죠. 근데 얘가 18이 작다라고 그랬는데 이거 더해줘야 되는데 잘못했네. 처음 수보다 이 수의 12자리와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숫자를 바꾼 두 자리의 수는 처음 수보다 18이 작은데, 예를 들어서 앞에 수하고 이 지금 xy인데 이걸 yx 이렇게, 만약에 뭐 이게 65인데 바꾸면 35가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0의 자리 수하고 1의 자리 수는 16이고 순서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이거 지금 식을 이렇게 세우라는 거네요. 그죠? 다시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순서를 바꾼 수는 뭐예요? yx잖아요. 예를 들면. 그죠? 지금. 그럼 10y 플러스 x는 처음 수는 뭐예요? 10x 플러스 y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를 이게 18이 작으니까 얘한테서 18을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건 공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둘의 연립방정식을 풀면, 자, x 플러스 y는 16이에요. 1은. 자,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10x 한번 더 쓰겠습니다. 10y 플러스 x는 10x 플러스 y 마이너스 18인가요? 예, 이렇게 된 거네요. 그죠? 한쪽으로 이항시키겠습니다. 이거 모두 숫자만 남겨놓고 일로 이항시킬게요. 그러면 x에서 10x를 빼니까 마이너스 9x 플러스 9y는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죠. 그죠? 자, 마이너스를 다 곱해주겠습니다. 그러면 9x 마이너스 9y는 마이너스 플러스 18 이렇게 되고, 9로 나누니까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y는 2가 되는 거죠. x 플러스 y는 얼마? 16이 되는 거죠. 이거 갖다 끌고 온 겁니다. 둘이 더하면 2x는 18. x는 얼마예요? x는 9. y는 얼마? 7이 되네. 그죠? 그러면 처음 수는 뭐예요? 97이고 나중 수는 79예요. 각 자리의 숫자 9 더하기 7은 16 맞나요? 맞죠? 바뀐 거 여기다 18 더하면 2 되나요? 맞죠? 이렇게 해서 조건에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9, y는 얼마? 7. 처음에서는 얼마예요? 97.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유제도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형태의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5번. 마찬가지죠. 두 정수가 있다. 이 두 정수의 합은 278이래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큰 수를 x로 놓고 작은 수를 y로 놨어요. 큰 수 플러스 작은 수는 278이니까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y는 278이라고 이렇게 문제를 만들면 되는 거죠. 식을.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나눴대요. x에서 y를 나눴더니 몫이 얼마예요? 11이고 나머지가 2래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때 했던 방식이고, 이 지금 요 부분을 갖다 보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x는, 이거 잘 보세요. 만약에 50을 6으로 나눴어. 그러면 6, 8 하고 나머지가 2야. 이거 어떻게 해요? 50은 6 곱하기 8 더하기 2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죠? x는 11y 플러스 2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거를 대입법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11y 플러스 2 플러스 y는 278. 12y는 이항시키니까 276. 276을 12로 나누겠습니다. 12로 나누니까 2, 24, 36, 3. 23이 되나요? 야, 좋습니다. y가 23이에요. 그러면 y가 작은 수가 23이야. 그럼 여기가 23이니까 이거 넘어가면 23을 빼면 되죠. 255인가요? 255. 큰 정수는 255, 작은 정수는 23인데 둘이 더하면 278 맞나요? 맞습니다. 나눠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11 곱해가지고 얼마?
2를 더하면 23, 23, 253, 253에다가 2를 더하면 큰 수가 되나요? 255 되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XY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놀지를 몰라서 이 책은 이 식을 세우는 방법을 갖다 설명을 하고 있고 유제를 통해서 다지기를 하라는 거예요. 자, 계속 두수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어떤 학교의 학생 수가 작년에 비해 남학생이 4%, 여학생이 3% 증가해요. 30명이 많아졌대요. 학생 수가 880명이 됐대요. 작년도에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그럼 여기에서도 작년도 남학생 수를 X, 여학생 수를 Y라고 놨네요. 그죠? 그런데 증가해서 30명이 많아서 880명이 되었대요. 자, 이거, 자, 작년에 학생 수는 몇이었어? 30명이 많아졌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작년에 얼마였었어요? 850명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작년에 850명이었어요. 작년에 학생 수는 어떻게 돼요? X라고 했잖아요. 그죠? 또 여학생 수가 작년에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더하면 850명이 된다는 거죠. 근데 늘었대요. 늘은 수가 얼마야? 30명이 늘었어. 자, 3%가 이해가시죠? 얘의 3%가 늘고 얘의 또 얼마? 아, 남학생이 4%가 늘었군요. 4%가 늘고 여학생이 3%가 늘었어요. 이 늘은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30명이래요. 이 식 풀면 되죠. x 플러스 y는 850. 양변에 100을 곱하면 이거 100을 곱하면 4x 플러스 3y는 100을 곱하니까 얼마가 돼요? 여기 30에다가 100 하니까 300, 3000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 개수가 안 맞으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3을 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x 플러스 3y는 여기다 3 곱하니까 850에다가 3을 곱하니까 3, 5, 15, 3, 8, 24, 2550이네요. 자, 빼니까 x는 빼면 얼마입니까? 450명이 돼요. x는 450명. 자, 이제 작년에 얼마였죠? 850명이었나요? 400명까? 400명이 되네요. 작년에 남학생 수는 450명. 여학생의 수는 400명이요? 400명이다. 근데 둘이 합해서 850명 맞죠? 850명 맞고. 자, 3% 여기다가 0.0, 3%라니까 3, 5, 15, 3, 4, 12. 이거 좀 이상하네. 남학생 수가 4%가 늘었다고 그랬나? 4%. 사람의 목숨을 점으로 나올 수가 없죠. 그죠? 4, 5, 20, 4, 4, 16. 아, 16명 늘었네요. 왜냐하면 450 곱하기 0.04를 하는 거예요. 100%, 4%는 그죠? 그러면, 450 곱하기 이렇게 한 다음에 0.04를 했으니까 하나, 둘, 소수점이 여기니까 16명. 여학생은 3%, 400이니까 0.03, 3, 4, 12. 자, 두 칸 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죠? 3 이렇게 하고 0.03이니까 12. 둘이 합해가지고 28명이 늘었는데 늘은 수가 이게 왜 안 맞아요? 450명이 450명에 4%면 4, 5, 20, 4, 40명. 아, 얘가 18명 늘었거든요. 450 곱하기 0.04니까 4, 5, 24, 18명이 늘고 여학생이 12명이 늘었으니까 30명이 늘은 게 맞죠. 이해 가십니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식 세우는 것만 좀 잘 하시면 돼요. 자, 유제 1번도 마찬가지. 유제 6-2번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뭐 어느 공장에서 A, B 제품을 합하여 800개를 생산하였대요. 그죠? A 제품을 우리가 X라고, B 제품을 Y개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X 플러스 Y는
몇 개? 800개를 생산을 했대요. 근데 A는 10% 감소했대요. 그죠? B는 10% 증가요. 전체로는 5%가 감소했대요. 이거 그러면 이거 10%가 감소했으니까 100분의 얼마가 돼요? 90이죠. 숫자가 안 나오니까 90x. 얘는 B는 10%가 증가했어요. 110y는 전체적으로는 5%가 감소. 여기서 5%면 40이잖아요. 그죠? 그럼 몇 개가 된 거예요? 760이 된 건가?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자, 또 이제 이거 대신에 어떻게 풀 수 있어요? 자, 100분의 10%가 줄었대요. 또 여기는 10%가 10%가 줄었으니까 x에다가 이게 마이너스를 이렇게 해죠. 그죠? 마이너스 100분의 10x. 그 다음에 플러스 100분의 15. 이건 늘은 거죠. 이렇게 해서 개수가 얼마가 10%가 감소하고 10% 전체로는 5%가 감소했으니까 이 숫자가 얼마예요? 4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58이 58 40. 제가 식을 잘 못 써. 5%가 감소하였다. 5%는 58 40. 맞죠? 이게 마이너스 40이 된다는 거예요. 감소를 했으니까. 이해가 가시나요? 자, 일단 위에 거를 이렇게 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몇 퍼센트 늘고 줄고 이러한 것을 갖다가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식을 양쪽으로 다 세워본 거예요. 자, 일단 여기에서는 5% 주는 게 760개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원래 정석인데 이것도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x 플러스 y는 800이고 자, 이거 100을 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90 x 플러스 110y는 760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 10으로 나누니까 9x 플러스 11y는 76이에요. 자, 여기다가 9를 곱하겠습니다. 이해 갑니까? 여기다 9를 곱하면 9x 플러스 9y는 얼마? 98이 7200이 되나요? 98, 72.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뭘 식을 잘 못 세웠나? A, B 제품을 생산하여 800개를 생산하였다. A는 10% 감소하여, 그러니까 100분의 90X를 생산한 거고, B는 10% 증가하여, 100분의 전체적으로는 5% 감소하였다. 58, 40개 빼니까 760 맞죠? 90X 플러스 110Y는, 여기에서 이거 100 곱해줄 적에, 여기서 100 곱해줄 때 여기 100을 안 곱해줬네. 그죠? 어쩐지 숫자가 이상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0을 나누니까 7600이 되는 거죠. 자, 둘이 빼니까 2y는 400이 되네요. 그죠? 그 y는 얼마? 200. 그럼 x는 얼마겠어요? 600이 되겠죠. 그죠? 이달의 AB 제품의 생산량을 자, 아무튼 A 제품 몇 개를 생산했어요? A는 600, B는 200개를 지난달에 했는데 이번 달에는 이거 얼마? 10% 감소했으니까 60 빼야죠. 10% 빼니까 540개. 얘는 10% 증가했으니까 20이니까 220개 이렇게 된 거죠. 그럼 합해가지고 얼마예요? 760이잖아요. 760이니까 지난번보다 5% 줄은 거 맞죠? 그죠? 요거 잠깐만요. 유제 6-2번이 540개, 220개 답은 맞았는데 일단 이렇게 해서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전체를 갖다 한 건데 지금 요거를 보시자고요. 자, X가 뭔지는 모르지만 X는 지금 10%가 줄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10
여기가 마이너스가 된 거고, y는 10%가 나왔으니까 플러스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전체로는 45%가 감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40이 어려운가요, 이게? 5%가 전체적으로는 감소하였으니까 이거의 개수가 잘 생각, x가 줄은 수하고 y가 늘은 수하고 했더니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아니라, 왜 얘는 조금 늘어났고 얘는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40이 된다는 거예요. 양변에 마이너스, 저기 뭐야, 100을 곱해주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10x 플러스 10y는 얼마? 마이너스 4000이 되죠. 이렇게 되죠. 그죠? 10으로 나누겠습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400. 이 식이 있었잖아요. x 플러스 y는 800. 자, 둘이 더하겠습니다. 2y는 400. 그래서 y는 200이 나온 거예요. 그죠? 작년에 숫자가 200. 그러면 뭐야, 800개를 했으니까 200이 y가 200이 나왔으니까 a는 뭐예요? x는 얼마가? 600이 나오겠네요. 그죠? x는 600. 어쨌든 지금 이걸 가지고서 xy는 뭐예요? 작년에 지난달에 제품의 개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와 같이 한 것이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면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다시 한번, 이거는 둘이 합해가지고 지난달에 800개를 생산을 했는데 이번에 10% 줄었으니까 100분의 90%의 생산을 한 거잖아요. 얘는 110%를 생산하는데, 그런데 얘가 10% 줄고 얘가 10% 늘었는데 전체적으로는 5%가 감소했으니까 5%라고 하는 게 아니라 800의 5%는 40이니까 40을 뺀 거예요. 숫자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있는 말 그대로 쓴 거예요. x가 있는데 10%가 줄었대요. y는 10%가 늘었어. 그래서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 근데 이 개수가 40개가 줄은 거라서 이렇게 부호를 쓴 거예요. 자, 여러분들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원리인가를 갖다가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추론 능력이나 이런 것을 많이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두수 A와 B가 있다. A의 2R과 B의 3R의 합은 7이고 그 비율을 바꾸어 합을 구하면 처음 합보다 1이 많아진다. 두수의 이것도 차곡차곡 보시면 돼요. 지금 A의 2R, 여기는 지금 XY로 그냥 A로 났네요. 그죠? A의 2R이 할은 0.2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A 곱하기 0.2와 B 곱하기 0.3을 갖다가 했더니 7이래요. 그 비율을 바꾸어 가지고 A에다가 얼마? 0.35라고 B에다가 0.2를 했더니 이번에는 합이니까 1이 더 많아지니까 8이 되겠죠. 그죠? 두수 A, B를 구하여라. 지금 이게 A의 2R, B의 3R, A의 3R, B의 2R 이렇게 곱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식을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0.2 A 플러스 0.3 B는 7이죠. 그 다음에 0.3 A 플러스 0.2 B는 8이죠. 자, 그 소수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10을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2A 플러스 3B는 70. 3A 플러스 2B는 80 이렇게 되잖아요. 또 계수가 안 맞죠? 여기다가 3을 곱하고 여기다 2를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3을 곱하니까 6A 플러스 3, 3은 9B는 얼마? 3, 7이 210. 2를 곱하니까 6A 플러스 2, 4B는 2, 8이 16 이렇게 되나요? 좀 뭔가 이상하네. 2A 플러스 3B는 70. 3A 플러스, 죄송합니다. 여기가 80이 돼 있죠. 그죠? 그러면 2, 8이 16. 여기가 160이 돼 있죠.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자, 그럼 둘이 빼면은 5B는 얼마? 160 빼니까 50이네. B는 얼마입니까? 10이네. 자, 여기다가 10을 갖다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10을 갖다 집어넣으니까 2A는 40, A는 20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A는 20, B는 10. 한번 해볼까요? A의 2R 0.2 곱하니까 얼마예요? 4. 여기 0.3 곱하니까 3. 7 맞죠? 반대로 이번에 얘 3R. 그러면 3이 6. 얘 2R 플러스 2. 8 맞죠? 그래서 식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할이라든지 또 뭐예요? 우리가 할푼리라고 그러죠. 할푼리. 우리가 몇 알 몇 푼, 우리 은행 이자 칠 적에도 그렇고 야구 칠 적에 몇 알 몇 푼 몇 리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할은 0.1, 푼은 0.01, 이거는 0.001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5할 그러면 우리가 0.5예요. 그러니까 타자가 5할이다 그러면 굉장한 거죠. 두 번 타석이 들었으면 무조건 한 번은 안타를 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2할 오픈 이런 거 쓰죠. 2할 오픈. 2할 오픈이라는 거 한번 볼까요? 이건 0.2고, 그죠? 그 다음에 5가 온 거예요. 이거는 그럼 100분의 25, 4분의 1. 2할 오픈이라는 거는 타자가 4번 타석에 들었으면 한 번은 안타를 친다는 얘기죠. 그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당히 긴 의자에 학생을 앉게 하는데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의자가 3개가 남고 3명씩 앉으면 18명의 학생이 앉지 못하게 되는데요. 긴 의자의 수와 학생 수를 구하래요. 그래서 긴 의자 수를 갖다가 우리가 뭐로 놨나요? X로 놨네. 그죠? 학생 수를 Y로 놨어요. 자, 식 세우는 거 그대로 보시자고요. 4명씩 앉으니까, 어? 4명씩 앉으니까 의자가 3개가 남는데요. 4명씩 앉으면. 그러면 의자의 개수가 4면은, 만약에 4명씩, 의자가 3개가, 그러니까 의자가 만약에 20개다 그러면 3개 빼면 20 빼기 3 되는 거고, 30 빼기면 33, 30 빼기 3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자 수가 X잖아요. 그죠? 그러면 긴 의자가 3개 남으니까 4 곱하기 x 마이너스 3. 이게 학생 수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의자가 3개 남고 이렇게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학생 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3명씩 앉으면, 자, 의자는 다 썼다는 거예요. 아까는 의자가 3개가 남는다 그랬으니까 4명씩 앉아가지고 4명씩 의자가 3개가 남아. 3명씩 의자를 다 썼는데 학생 Y의 숫자가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Y 이렇게 플러스 18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게 이것도 바로 학생 수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Y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자세히 보세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의자에 5명씩 앉아. 그런데 의자가 10개가 있어. 11 의자가 10개. 좋습니다. 이렇게 의자가 10개가 있고 학생이 40명이야. 40명. 42명. 5명씩 앉고 의자가 10개가 있고 42명이 있다 그러면 40명이라고 그랬대.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그럼 40명이 있으면 5명씩 앉으면 의자가 몇 개예요? 5 곱하기 8 하면 40명 다 앉으니까 의자가 2개가 남잖아요. 그죠? 5명씩 앉으면. 근데 4명씩 앉으면 10개니까 딱 차네요. 40명.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는 지금 그래서 여기가 의자가 10개가 있지만 8개밖에 사용을 안 했으니까 10에서 지금 여기서 10에서 1을 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4 곱하기 x-3이 이게 바로 학생 수가 되는 거고, 요번엔 3명씩 의자 수를 다 안 쳤더니 학생이 남아버린 거야. 18. 그래서 이게 y가 된 거. y가 학생 수예요. 그래서 이걸 푸니까 y는, 자, 이거
풉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4x 마이너스 12. 이거는 3x 플러스 18은 y인데, 이것은 이미 옛날에 제일 처음 시간에 가감법, 대입법 말고 등치법 있다고 그랬는데 y가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둘이 같이 놓고 풀어요. 4x 둘이 다 같다고 그랬으니까 연립방정식이니까 플러스 18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얘 일로 넘어오면 x가 되나요? 4x x는 얘는 몇이에요? 30. 의자수는 30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30 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해도 되고 여기다 할까요? 90에다가 108이 되는 거죠. y는 108. 학생 수는 108명이에요. 그래서 x는 30, y는 얼마? 108. 다시 말하면 긴 의자의 수는 30개이고 학생 수는 108명인데 검산 들어갑니다. 한 의자에 4명씩 앉았대요. 자, 4명씩 앉으니까 어떻게 돼요? 4, 3, 12, 120명인가요? 아니다. 의자 수가 4명씩 의자가 3개요. 지금 뭐가 30, 3, 4, 12, Y 학생 수 108. 잠깐만요. 이게 지금 4명씩 앉는 거잖아요. 그죠? 4명씩 앉으니까 이걸 지금 의자를 몇 개 쓰나 보면 108을 4로 나눠보죠. 의자가 몇 개? 4, 2, 8, 28, 4, 7, 28. 그러네요. 그죠? 학생 수가 108명인데 문제들하면 지금 4명씩 앉으니까 108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긴 의자가 몇 개 필요해요? 27개 필요하고 3개가 남는 거 맞죠? 그죠? 근데 요번에는 3명씩 앉으니까 3, 3, 9, 90명 앉고 빼니까 18명 남는 거 맞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은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x를 무엇을 x로 넣어야 될지 무엇을 y로 넣어야 될지 그리고 예제 8번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옛날 학창 시절에도 어려워했던 문제예요. 여기다 또 그 의자에 이제 다 채워지지 않는 경우도 나오는데 그거는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연립방정식 x 플러스 y는 2, x 마이너스 y는 6을 푸는데 x 마이너스 y 이퀄 6에 6을 잘못 써서 y 이퀄 마이너스 3이 되었다. 이거 보세요. 이것도 x 플러스 y는 2. 근데 6을 잘못 봤대. 그럼 잘못 봤으면 잘못 본 수를 딴 걸로 놔 이렇게. 그런데 y는 3이 되었대요. 어쨌든 A를 잘못 봐가지고 한 거니까 여기에는 이 이것만 잘못 받는 거지 Y는 잘못 본 걸로 해서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X는 뭐예요? 5죠. 맞잖아요. 마이너스 3 집어넣으니까 이항시키면 X는 5. Y는 마이너스 3이니까 5 마이너스 6을 뭐예요? 마이너스 3인가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8인가? 그럼 6을 뭐로 잘못 본 거예요? 8로 본 거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3이 나온 것은 어쨌든 얘 지금 여기에서 얘를 잘못 본 거지 얘는 제대로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해가 나온 거는 y가 됐던 x가 됐든 맞는다는 얘기예요. 넣어서 옳게 본 것이므로 이 식의 y 콜 마이너스 3은 x의 값이 얼마가 나왔어요? 5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6을 무엇으로 잘못 썼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xy 값을 갖다가 2에 대입하면 2가 여기잖아요. 그죠? x가 얼마가 나왔어? 5가 나왔고 y의 값을 마이너스 3. 뭘로 봤는지 모르지만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뭐예요? 8이다. 즉 뭐예요? 6을 8로 잘못 본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실제 풀면 둘이 더하면 얼마? 2x는 8이니까 x는 얼마가 됩니까? 4. y는 마이너스 2가 되죠. x4하고 여기서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해서 잘못 본 숫자가 있다 그러면 잘못 본 거 가려버리고 거기를 A로 놓거나 B로 놓거나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유제는 여러분들이 똑같은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하시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개념 다지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